여기 문을 두드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너 내 새끼 잡아먹으려고 나타났냐? 내 집에? 어?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하루아침에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열어주세요. 전청조는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남현이를 찾아가지만 진짜 난리 나는 게 한 번만. 그 모습은 참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였죠. 하나만 체포하겠습니다. 저는 손님만 키고 분명히 키겠습니다. 남현이에게 보여진 전청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세계적인 자산가의 순수하고 멋진 남자로 보였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악인 주재기 사기공화국은 이런 사기범들의 민낯을 여러분께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닭이라는 사람이 전라남 배우세 동상벽살 거기를 운영했어요. 자기가 뭐 천안인가 뭐 거기서 건물도 몇 개고 200 몇억 불 받고 내려왔고. 아, 전청소랑 똑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너무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너무 똑같으니까. 행동. 너무 똑같으니까.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접근하는 남자. 마치 전청조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던 방식이 떠오릅니다. 당시 와이프라고 부르고 같이 동업을 했던 여성에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뭐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현금으로 사주고 성형외과도 데려가서 리프팅도 해주고 남들이 봐도 너무 잘해주는 그런 남자였다는 거죠. 부모님이 고깃집을 수십 개 운영해 돈을 200억 이상 벌었다던 남성. 하지만 코로나가 다가오며 동업하던 가게가 어려워지자 남성은 슬슬 본심을 드러냅니다. 원래는 월세 200만 원하고 사용료 100만 원이잖아요. 걔한테는 9월부터 아예 난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입시빌 네, 아예. 계속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하니까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며칠째 의식이 없으십니다. 여기 상황 심각합니다. 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사가 안 되던 삼겹살집이 팔리게 되고 모습을 드러낸 남성은 동업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사라집니다. 계약금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제 가게 빚도 좀 어떻게 정리하고 여러 가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현금을 가지고 그대로 사라졌대요. 그 여자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게 지금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남성은 자신의 신분증을 실수로 놓고 가게 되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 신분증은 남성의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저희 전창수 씨가 이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기를 또 친 것 같아요. 야, 세상에. 기가 막히네, 진짜. 어머. 이 사람 신분증을 가지고 갔어, 갈 때. 박 씨의 실제 인물은 전창수였습니다. 사기꾼 전청조의 아버지였던 건데요. 천안에서 3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를 해서 2018년부터 사실은 경찰의 수배 상태인 인물이었는데요. 전창수는 피해자에게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슬퍼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그 강아지랑 똑같은 강아지를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할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려갖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비싼 선물 등으로 이제 환심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 전청조처럼. 가게 오면은 느닷없이 팔찌를 하나 갖고 와요. 지나가다 이뻐서 놔주려고 샀다고 그러고 무피 옷도 막 사주고. 그러니까 청조가 막 그렇게 선물했듯이 차 선물하고 뭐 했듯이. 벤츠를 2개를 자기 거 까만 거 내 거 하얀 거 하나 계약해놨다고. 아, 선생님도 혹시 그럼 벤츠를 받으셨어요? 받기는 뭘 받아. 계약만 했다 그래서 돈만 가져갔지. 전창수는 이런 로맨스 스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들었던 전청조의 수법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신불자라고 청조 마냥 신불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못한다 그래갖고 내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인에 2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요? 뭐 자는 건 아니고 생활하고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쓰고 점심 막 내 카드 갖고 썼지, 법인 카드로. 그래갖고 난 그런 걸 내가 다 떠안게 된 거야. 전창수의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사건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전청조도 남현이랑 뭐 사례 매장 가고 남현이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고 막 다 했다 그랬잖아.
됐어요. 전창수도 어디 가면 생선을 다 발려갖고 내 다부에 올려주는 거예요. 나는 전총조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둥 막 아픈 척 했잖아. 나한테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너무 가여운 거야. 전청조가 남현이에게 시한부 행세를 한 건 이미 유명합니다. 그런데 전창수도 비슷한 행동을 피해자들에게 했었죠. 전창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살하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대. 나중에 저기 청주 친구 교도소 동기한테 갔더니 노름하다가 누가 신고해갖고 밑에 뛰어내렸는데 사르더라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그런 걸 자기한테 자기 제자로 이걸 뭐 아니 산화를 시켰나? 예? 전세했나? 이게 근데 아버지하고 거의 같이 있는 시간도 없었을 텐데 그런 거를 어떻게 똑같이 닮아서.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난 그게 신기해. 피가 너무 무섭다고 내가 그랬어. 아버지와 딸의 공통점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측근들의 전창수에 대한 묘사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도벽, 경마 중독이었다. 그래서 전창수가 경마 중독이었다는 것과 전청조가 마필 관리사로 일했다는 것, 승마 선수라고 거짓말을 치고 다녔다는 것. 어렸을 때 전창수가 말에 대한 관심을 전청조에게 심어줬을까요? 취재도중 기자님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듣습니다. 전창수의 애정은, 딸에 대한 애정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창수의 각종 비밀번호, 4자릿수 비밀번호가 1101이었다고 해요. 전청조 씨의 생일이죠. 천안 피해자분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은 어느 날 전청조로부터 톡이 왔다는 거예요. 전창수에게. 그 톡의 내용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전창수 톡을 한번 보게 됐어. 그 도망가기 한 달 전에 톡을 봤는데 청조가 문자가 왔더라고. 그때만 해도 아빠를 안 만났던데 아빠 저 청조예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면서요. 저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막 계속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그때 그 5월 달에 18년도 5월 그치 가기 전에. 지가 또 돈 줬다고 다른 자기 친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야. 5억을 줬다고. 천안에서 사기친 돈을 은행과 경마장을 돌면서 현금으로 바꿔놨는데 그 현금 중에 일부를 전청조에게 줬다고 주변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창수가 자취를 감춘 2018년 6월에 전청조는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변변치 않은 삶을 살다가 전창수가 자취를 감춘 뒤 갑자기 삶이 나아졌죠. 그 직후부터 갑자기 다시 SNS에 호화 사치품들 자랑을 하고 본격적으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게 되죠. 전청조는 2018년 이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됩니다. 전청조가 출소를 한 이후에는 더 본격적인 사기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지만 그 중간 과정이나 수법은 하나하나가 큰 화제가 될 만큼 굉장히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여기서는 또 돈을 벌지 얘네들 들어왔으니까 나 지금 사기꾼 같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경문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파라다이스 호텔에 자기가 뭐 혼외자고 뭐 재벌 3세다 알려지면 안 된다 은행 어플을 켜서 계좌에 51조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레스토랑 가면 메인 코크가 뭐고 메인 라이프가 뭐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실 살아왔어요.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엔비디아 대주주이자 저희 부모님은 현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건 그들의 수법에 어머니의 연관성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의 죄값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나와서도 갚을 수 있는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자. 현재 제 입장은 이렇고요. 잠깐만요. 저 경찰 전화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청조는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구속되며 투자 부분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전청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구치소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요.
이 편지를 전해준 게 바로 그 전청조 씨의 모친입니다. 전청조의 이런 수법은 처음이 아닌데 6년 전에도 씨가 똑같은 수법을 피해자들에게 한 적이 있었죠. 이 친구가 지금 돈이 있는데 지금 뭐 계좌가 묶여 있어서 자기 돈을 못 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나오면서 돈을 먼저 갚을 수 있게 얘기를 할 테니까 뭐 물고 하면서 형사합의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고 고소 지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이 녹취 내용도 상당히 뭐 의미심장하고 재밌긴 한데 지금과 하는 행태가 사실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친구한테 편지를 써서 채용증을 받아서 나오고 나서 1년 안에 갚는 거로 아니면 6개월 안에 갚는 거로 얘가 나와서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고소를 해서 나의 그 돈도 싫고 얘 벌만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청소 거기다 플러스 몇 개월이에요.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나으시잖아요.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쵸? 전청조가 구속되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며 차용증 작성을 강요했고 심지어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진실해 보이기 위해 합의금을 깎는 정성을 보입니다. 1200원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안 갚을 것 같으면 1500 알았어요 막 이렇게 하겠는데. 또 문제는 합의금을 1,300만 원으로 낮춘 후에 태도가 재밌죠. 몇 살이에요? 28. 근데 갔다 왔고요? 네. 내가 좀 더 일찍 났어도 우리 아들이었을 거야. 그 나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잘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승질내면서 말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다음에는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고 알죠? 예, 잘 컸네요. 착하고. 이런 얘기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이게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뭐 이 정도면 정말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사기 피해라는 게 돈을 꿔준 순간부터 끝까지 을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요. 씨의 경우에는 경우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한편으로 또 딸인 전청조도 이런 대화 방식에 상당히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청조의 과거 사기 전과 같은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던 시점에 피해자들이 전청조를 찾아가자 전청조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난 이걸 빨리 대처하려고 해.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그 돈 받고 싶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오늘 차용증 쓰고. 차용증으로는 진짜 안 되지. 조용히 말해. 왜 안 돼? 또 뭔가 얘기를 더 하려고 하면은 조용히 해, 입 닫아.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혼나야 되나?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상대방과 대화에서 환심과 주도권을 얻으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 가족.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뒷이야기와 영상에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더 남아있으니 웨이브에서 악인 취재기 사기공화국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그 하늘궁에서 그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선 이른바 불로유라 불리는 우유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우유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의문에 죽임을 당하고 의사들은 사망제가 불로유라는 걸 오래전부터 마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초유가 나오잖아요. 엄마한테서. 초유도 좋지만은 불로유는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옛날부터 내 혼자만 응용하다가 이제 여러분한테도 이제 알려주는 거야. 불로유 제작은 시중에 파는 흰 우유병에 허경영 사진 스티커를 붙이거나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 끝입니다. 허경영 사진 스티커를 붙이거나 허경영 이름이 적힌 우유는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우유를 먹으면 불로장생에 효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불로유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마치 예수와 같은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남성.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먹으면 꼬숩고 맛있어.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유가 제일 잘 썩는 거거든. 그죠? 근데 우유에다가 흰 스티커를 붙이고 허경영 이름을 썼어. 네. 여름에 얼마나 넣었어 올해? 근데 안 썼고 그대로 있는 거야.
불려놓고 53kg였는데 지금 47kg로 내가 불려놓고 나는 속병 걸치고 그리고 이제 잇몸 아플 때 선생님 제가 잇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먹으면 데리고 그쪽으로 가서 저 거기 좀 수탕하게 해서 이거 허겐양 이거 먹으면 그게 가서 다 낫게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불로요. 신님은 그렇게 에너지를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 신님이. 저도 보다가 좀 황당했던 건 예수의 아버지라고 해요. 허경영을. 예수님은 손을 대야지만 고쳤지만 허경영은 쳐다만 먹어도 고친다. 총을 맞았다. 그냥 우유를 팍 부어버려. 끝이야. 그 소독제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거는 소독제는 세포를 죽여요. 근데 이거는 세포를 안 죽여. 살균과 동시에 세포를 살려. 그럼 얼마나 신기해요. 최장아. 이거 먹고 나서 뭐 치료 넣는 것도 아니야. 너무 좋대. 그게 뭐야? 방사선이나 이런 데 대해서 피폭을 받잖아. 방사선하고 항암제하고. 이건 엄청 좋은. 하지만 이것은 우유입니다. 아무리 콩깍지가 씌었다 해도 몇 달 동안 보관한 우유는 상했을 텐데 그걸 구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허경영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 센터에서 불로유 만든 방이거든요. 여기에 많이 재놨어요. 몇천 개 재놨어요. 선생님도요? 여기 있어요. 한번 보여줄 수 네네.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엄청난 양의 불로유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10,000개가 넘는 병을 보관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나면 원자탄이 터지는 이거 먹고 있어요. 이거 먹고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핵물질이 떨어져도 피부도 안 다쳐. 그리고 자세히 살펴본 불로유의 모습은 역시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 우유곽으로 만든 거는 지난 여름에 막 다 구더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에 너무 막 빠글빠글거려가지고 구더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못 치우겠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어렵게 치웠어요. 이게 지금 구데기예요? 이 위에. 그런 거 같아요. 치웠는데도 이렇게 또 알을 깠나 보네요. 이렇게. 그녀의 집 곳곳엔 허경영의 이름과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저거 나중에 어떻게 치우실 거예요? 이거는 못 먹죠. 아니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방귀도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우유는 그럼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우유도 이렇게 쏟아서 버렸죠. 근데 저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처치 곤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규모로 만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환경 재난 수준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앞에서 보았던 여성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분명 몇 개월이 지나도 우유가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품 만약에 100개로 하면 100개 중에 분명히 이상이 있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뭐 5개월이 지났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 그거는 어찌해 보면 좀 운이 좋게 무균 상태에서 좀 잘 보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유 회사들은 깨끗한 우유를 판매하기 위해 무균 상태로 공급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히도 완전한 무균 상태인 우유병에 허경영의 스티커를 붙이면 그 사람 완전한 불로유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낙농업계가 국민들한테 더 좋은 우유, 깨끗한 우유를 먹이려고 청결한 시스템으로 바꿔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이 아이러니하게도 허경영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돼서 깨끗한 우유가 누군가에게는 불로유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문제는 이 불로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기를 보니까 내과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종양이 있다 하는 거는 6월에 아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때도 이제 계속 불로유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계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흡수가 차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셨는데 이제 7월에 이제 병원에 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해서 갔는데 이제 그게 간암이 조금 이제 진행된 상태예요. 어머니 연세가 어느 정도? 60세.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만으로 60. 정말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맞아요. 간암 진단을 받은 여성은 불로유를 먹으면 나을 거란 생각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몰래 불로유를 마셨습니다. 사실 돌아가셨어요.
하실 때까지도 계속 믿고 계셨거든요. 계속 이제 허경영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에너지 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지민님 뭐 가난한데 통화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녹음본이 있어요. 좀 파일도 있어요? 네네네. 사실 이거 들으면서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들으면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지민님 부산이다. 오, 그래. 가남인데 복수가 너무 차서 숨을 못 쉬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나? 그 집에서 그냥 약은 안 먹고 블루유하고 그냥 조금씩 먹고 있는데 항암제는 지금 맞지 못하고 이노제만 주는데 저는 그냥 밥 조금 먹고 그냥 저 블루유만 조금씩 먹고 그런 저 견디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럼 병원에 가서 복수 한번 빼달라 하면 됩니까? 복수를 안 빼줄 거야. 예. 그래서 병원에서 안 빼줄 거야 아마. 그 복수가 빠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수가 빨리 빠지라 내가 해줘야지. 네. 복수 창가 빨리 천사들이 빼도록 해라. 그래. 복수 빨리 빠져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의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상 가는 경우에는 엄청 나빠져도 대부분은 돌아가요.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야기하면 돈이 얼마 없는데 돈 확 써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가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간염 환자나 간경화 환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저희들이 주의를 시키거든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강력히 막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썩은 우유를 간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행동이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건 너무 상식적인 일이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불로유가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만났고 의사는 탈수 증상을 보이는 80대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데 그들을 통해 환자가 불로유를 먹는 걸 알게 됩니다. 환자분은 제가 이제 불로유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꾸준히 드신 상태에서 이제 심한 배탈 때문에 약 3일 정도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급성 신부전이라고 해서 콩팥 기능이 갑자기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왔고요. 동시에 이제 토하시면서 어르신들은 원래 살에 잘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하시면서 그게 폐로 넘어간 것 같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흡인성 폐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식물이 넘어간 폐렴은 일반 폐렴보다 조금 더 치료가 잘 안 돼요. 완전히 흡인성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흡인성 폐렴에서 기인한 오랜 기간의 투병 생활을 결국 이제 이겨내시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임종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죠. 하늘궁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허경영 굿즈를 팔고 있습니다. 보험 들어놨는 거야. 백공 천국보험. 천국보험이 좀 싸지. 400만 원이야. 천국보험 넣는 거야. 맞아. 여기 천국보험회사야. 천국보험회사. 대천사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1억을 내야 돼요. 이게 사실 저희가 봤을 땐 범죄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는 8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고발장을 쓰는 건 처음 봤습니다. 허경영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 그의 실체를 본 사람들이 모여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허경영의 말들이 다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신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위법인 거예요. 지금 이 블루가 간단한 게 지금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뭘 더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축복받으면 더 업그레이드 돼 퀄리티가. 그리고 백공맹패 하면 더 세다고. 제일 큰 거는 대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1억짜리예요. 1억 주잖아? 더 세.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장관급의 대통령 대리에 임명하고 임명장과 금 18K로 된 위조 불가능한 마패 같은 신분증을 줘서 특혜로는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는 일이 없고 그리고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그 지위는 자녀에게 상속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도 가능하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하늘궁에서 불로유를 불법 판매하는 것과 커피를 지금 주문해 주셨다고 해갖고 네.
상표권 등록까지 해놓은 뒤 하늘궁에 대량 보관하고 있었죠. 지금 하늘궁 곳곳에 대략 한 10만 병 정도의 그 우유를, 썩은 우유를 저장을 해놓은 거죠. 10만 병이요? 10만 병 정도로 저희는 추산을 합니다. 우리 호텔들 치야 그냥 우유 산더미처럼 박스채로 재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유의 혁명이 일어났지. 축복받으면 더 잘 만들어진다. 대천사가 만들면 이건 완전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결국에는 그 영성 상품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판매하게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처음엔 그냥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아니 그냥 높이 들고 있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더 오래 있었어요. 아니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약간 잠깐 내리잖아. 다리가. 자 보세요. 축지법을 쓰고 공중부양을 한다는 그를 우린 재밌는 사람으로 보았지 사기꾼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전쟁이 나니까 18개국이 왔죠. 우리나라는 그때 왜 왔냐? 허경영이가 태어나 있었어. 적어도 제사상이 몇백만 명의 목숨이 필요한 거야. 피를 흘리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상이 차려진 거야, 한반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피해 제사, 생피해 제사.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를 내 앞에서 뿌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양마 한 마리 잡아가 제사지 이런 신인이 아니야. 제가 봤던 허경영 씨는 처음에는 정치를 위해서 종교적인 것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종교성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경영 씨가 주장하고 또 추종자들이 믿고 따르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팩트 체크가 불가능한 종교적 영역의 주장들이나 혹은 그런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허경영 씨 모형 굉장히 종교적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 그 하늘궁에서 사용되어지는 많은 그 워딩들을 보더라도 신인이라든지 대천사라든지 늙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많은 그 워딩들이 사실 어떤 정치단체라기보다는 종교단체의 성격이 짙다고 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성 종교나 의학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허경영 씨 경우에는 어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스탑이 없이 거의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 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늘궁에 가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불루유를 마시고 스스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허경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이분들이 어떤 피해를, 심지어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까?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 자신의 지위를 위해 남을 속이는 사람. 대한민국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악인 취재기 사기공화국 1, 2화 내용이었고요. 이 작품은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